16강이에요. 16강 말초신경계. 이제 말초신경계를 나눌 때 우리 아까 어떻게 나누냐면 구심성 신경과 그리고 원심성 신경으로 나누고 그 원심성 신경을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눴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도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뇌신경이 몇 쌍? 12쌍. 척수신경 31쌍.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거기 이번에 체성신경 어디에 신호를 보낸다? 골격근. 골격근. 물론 그 운동신경 발달해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어서 골격근을 수축하게 하는데 골격근 수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배우고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 16장에서는 자율신경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칠판 봅시다. 왜 이름이 자율신경일까?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일단 생김새부터 보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수상돌기 생략하고 그릴게요. 수상돌기 생략하고 신경세포체 그리고 이렇게 축삭돌기 또 수상돌기 생략하고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 교감신경이 여러 군데로 신호를 보내죠. 온몸 여러 군데로.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위로 신호를 보낸다면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 됐죠? 만약에 홍채로 신호를 보낸다면 이것도 이렇게 두 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나 둘 다 원심성 신경에 해당이 되죠. 자, 부교감신경은 역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어느 부분이 더 길고 짧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뉴런과 뉴런 사이를 아까 뭐라 그랬어? 시냅스. 그럼 신호가 이렇게 갈 테니까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왼쪽을 시냅스 전 뉴런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따 잘 기억하도록 설명드릴게요. 교감신경은 시냅스 전 뉴런이 더 짧죠. 부교감신경은 시냅스 전 뉴런이 길고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뉴런은 시냅스 후 뉴런이 되겠죠. 이렇게 시냅스 전 뉴런, 시냅스 후 뉴런이라고도 부르지만 이건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인데 신경과 신경의 마디죠. 신경마디. 그럼 이 신경마디를 한자로 뭐라고 했어? 마디절자를 써서 신경절. 그래서 이 신경돌기를 신경절 앞쪽에 있다 해서 절전섬유 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그럼 뭐라고 하겠어? 절후섬유라고 하겠죠. 물론 시냅스 전뉴런 그리고 시냅스 후뉴런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절전섬유, 절후섬유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를 기억하세요. 뒤에 거. 그러니까 절후섬유. 교감신경은 뒤끝이 길다. 교감신경은 절후섬유가 길다. 부교감신경은 절후섬유가 짧다. 뒤끝이 짧다. 이 교감신경이 언제 관여하냐면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운동하거나 취해를 느낄 때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긴장하거나 운동하거나 취해를 느낄 때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죠. 대학 교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fight 싸울 때 싸울 때와 flight 하늘을 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막 긴장하고 그러겠죠. 흥분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 상황에서 작용하는데 자,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고3 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교감쌤한테 걸렸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지금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려냐면 55쪽에 있는 그 그림과 밑에 있는 그 표 16.1 그 교감신경의 작용, 부교감신경의 작용을 완벽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물론 그것이 56쪽의 그림으로도 또 표시되어 있는데 자, 얘기를 지어내서 한번 잘
쉽게 기억해 가도록 합시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깜짝 놀랐다. 그럼 깜짝 놀랐을 때 눈을 확 뜨겠죠. 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실은 아까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놀라는 상황에서 근육이 수축을 해 이완을 해요. 수축을 하죠. 그럼 아까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홍채라는 근육이 수축하면 이런 상태에서 홍채라는 근육이 수축한다는 얘기는 동공을 적게 덮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공을 적게 덮으니까 동공이 커지죠. 동공 확장. 제가 따로 쓰지 않을게요. 그거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장시킨다. 지금 교감선한테 걸려서 깜짝 놀라서 눈을 확 떴다 이거야. 진짜 의식적으로 우리가 눈을 확 뜨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깜짝 놀라니까 심장박동 빨라지겠죠. 얻어 터지지 않으면 냅다 달려야 되지. 그럼 달릴 때 심장박동 빨라지고 호흡운동 빨라지고 뒤에서 교감선이 쫓아오고 있는데 오줌 마려우면 곤란하죠. 그럼 오줌을 참아야죠. 오줌을 참는다는 얘기는 방광에다가 오줌을 더 많이 저장하는 상황이니까 방광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커지겠죠. 방광 확장. 그런데 오줌을 싸지 않는다는 얘기는 방광에서 요도로 연결되는 관략근 틀어 막아야죠. 수축 이완, 수축. 그리고 항문의 관략근도 당연히 수축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혈관은 수축하는데 고딩 수준에서 우리 기초 수준에서 언급 없으면 교감신경은 혈관 수축인데 자 그러면 추울 때 피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열이라는 것은 열의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그럼 이 온도차가 커지면 열은 더 잘 이동하겠지. 그럼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깥쪽 기온이 낮은 상태야. 그럼 피부 쪽으로 혈액, 즉 열을 많이 보내주면 더 많이 뺏기겠지. 그럼 피부 쪽으로 혈액을 적게 보내려면 피부의 혈관이 수축해야 되죠. 그죠? 밥 먹고 나서 운동하지 말라 그러지. 밥 먹고 나서 운동하면 교감신경이 관여하는데 교감신경은 소화를 억제시킵니다. 침분비 억제, 소화액 분비 억제, 소화관 운동 억제. 그리고 교감센 때 지금 걸려서 막 긴장한 상태. 이제 교감선생님 내 이름 방송을 통해서 부르면 혼날 걸 생각하니까 막 긴장되고 그러니까 교감선생님 얼굴만 생각해도 밥 마시지. 밥 소화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위나 그 장으로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관, 수축이겠어, 이완이겠어? 지금 교감신경이 소화를 억제시킨다는 얘기는 그 내장기관 쪽으로, 소화기관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는 상황이야, 적게 보내는 상황이야? 적게 보내니까 혈관 수축이야, 이완이야? 수축. 그럼 달릴 때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그러는데, 운동할 때. 그럼 골격근 쪽으로, 골격근 주변에도 혈관 있죠? 그럼 그 혈관으로는 혈액을 많이 보내야 돼, 적게 보내야 돼? 많이 보내야 돼. 그럼 수축이야, 이완이야? 이완. 그래서 고딩책에는 혈관 수축이라고 돼 있지만 이완도 된다. 어떤 혈관이냐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언급 없이 나오면 그냥 혈관 수축. 자, 그리고 지금 달리는 상황을 생각하세요. 그럼 달리는 상황이라는 얘기는 지금 ATP를 막 만들어서 근육 수축시켜야지. 근육 수축 이완을 반복해야 돼. 그럼 ATP를 잘 만들려면 포도당을 잘 갖다 써야 되죠. 그럼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막 자꾸 조직세포에서 갖다 쓰면 그 근육세포에서 포도당을 자꾸 갖다 쓰면 혈당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포도당을 공급해줘야지. 그럼 포도당을 공급해준다는 얘기는 글리코젠은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 그것을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분해해야 되죠. 그럼 이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야 돼? 적게 일어나야 돼? 많이 일어나야 돼. 교감신경이 이 작용을 촉진시켜준다.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아까랑 반대 상황. 아까 교감신경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교감선한테 담배 피다가 걸렸다. 그런데 이제 담임쌤한테 걸렸다. 그럴 사람 없겠지만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럴 사람 없겠지만 그냥 그렇다 쳐. 그래서 웬만하면 끊어라. 가급적이면 교감선한테 걸리지 마라 하니까 위안이 되면서 느긋해지죠. 그건 아까랑 전부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이름하여 무슨 작용?
길항작용. 용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길항작용을 기억하셔야 되고, 말 나온 김에 뒤에 또 언급하겠습니다만, 길항작용,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외에도, 자, 그런데 이 교감신경 말단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외우셔야 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고딩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데, 에피네프린은 그리스어고, 아드레날린은 라틴어인데,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그런데 그 노르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과 구조가 유사해서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무엇이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요. 자, 그러면 이 시냅스 전 뉴런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두기 말단에서도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될 텐데 역시 아세틸콜린. 교감신경의 저루섬유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지금 우리 기랑제가 다 살짝 빠졌는데 다시 정리하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랑작용. 그럼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되는데 그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아세틸콜린하고 기랑작용 하겠지 당연히.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그 에피네프린, 다시 말하면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도 기랑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자,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뒤에 호르몬에서 배우겠지만 앞에서 한번 했나? 혈당량 조절과 관련해서 물론 지금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어떤 호르몬이 또 관여하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관여하죠. 글루카곤. 그럼 반대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은 인슐린인데 이것도 역시 서로 반대로 작용하죠. 그래서 글루카곤과 인슐린도 기랑작용. 조금 깊이 들어간 겁니다만 칼슘 이온의 농도 조절과 관련해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도 기랑작용이고 이 칼슘 이온의 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다음에 호르몬 파트에서 다룹시다. 어쨌건 중요한 건 기랑작용 4가지를 기억해라. 자, 그리고 요 길이 지금은 외워지는 것 같지만 물론 이미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제 아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교감선생님한테 걸려서 뒤지겨도 터지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학교로 갔는데 선생으로 부임해 갔어요. 근데 그 교감선생님이 또 계시네요.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여러 선생님 앞에서 소개를 하는데 10년도 더 지난 얘기를 꺼내죠. 여러 선생님 앞에서 쪽팔리게. 담배 피다가 걸려서 터졌다고. 얻어 터졌다고. 뒤끝이 긴 양반이야. 뒤끝이 길다. 그죠? 이 부교감은 그냥 내 친구 교사로 생각합시다. 오랜만에 만난. 그 친구 교사는 잘 삐져. 그런데 야, 인마 이따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니까 금방 풀리죠. 뒤끝이 짧아. 그러니까 교감 뒤끝이 길고 뒤끝 긴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물론 이것도 이 에피네프린을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어거지로 외운다면 그 교감선생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새끼 있어요 그럼 혼나겠지. 선생님 아드님 또는 아들이라고 말해야지. 그 친구 교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친구 녀석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야 너 결혼했다면서 네 아드님은 잘 크냐? 이건 어법에 맞지 않죠. 친구야 네 아새끼 잘 있냐 해도 되지. 그래서 교감 아들 부교감 아새끼. 뒤끝 긴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나머지 부분은 아세틸콜린.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그리고 약간 깊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기랑작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기관이 있으면 물론 여러 기관에 대해서 작용 어떤 하나의 기관이 있으면 교감신경이만 이걸 흥분시킨다 그러면 촉진시킨다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억제시킨다. 예를 들어서 이 심장이 있다. 자, 그림 가지고 설명할게요. 지우고 여기 심장이 있다.
그럼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하죠.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자동차의 accelerate, 그러면 악셀, 부교감신경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교감신경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즉, 요 녀석이, 즉, 교감신경 시냅스 전두른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냐면, 외워야 돼. 척수에 있습니다. 그럼 그 축삭돌기 말단 또는 그 신경들은 척수 밖에 있겠지, 당연히. 자,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전두른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냐면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에 따라 다른데 중뇌, 연수, 그리고 척수 말단에 있습니다. 어디로 신호를 보내냐에 따라 달라요. 자, 여기 심장이라고 합시다. 심장박동의 주절중추 어디? 아까 심장박동의 주절중추 어디라고 그랬어? 연수. 그러면 그 교감신경의 시냅스 전두른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어? 척수야. 아니, 심장박동의 주절중추 연수라며. 근데 교감신경의 시냅스 전두른이 척수에서 나온다며. 무슨 얘기냐면, 그럼 여기 연수가 있으면 연수에서 신경이 하나 척수로 뻗어나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교감신경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다시, 심장박동의 주절중추가 연수다. 그러면 연수에서 신호를 보내서, 심장박동의 신호를 보내서 신경을 통해서 쭉 보내. 그럼 그 척수에서 교감신경이 시작된다. 됐지? 그러면 이것이 심장일 때, 요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전두른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어? 연수에. 자, 요 녀석이, 이 반응기가 눈이라고 합시다. 아까 동공반사와 관련해서. 그러면 요 교감신경의 시냅스 전두른의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어? 척수. 무조건 척수야, 교감신경. 그럼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전두른의 신경세포체 어디 있어? 동공반사의 중추가 중뇌니까, 중뇌. 얘가 항문이라고 합시다. 항문 관략근. 그럼 얘 어디 있어? 척수. 얘 어디 있어? 척수. 척수 말단. 그죠? 배변 배뇨 반사할 때, 그 우리 척추의 맨 마지막 뼈, 꼬리뼈를 천추라고 하죠. 물론 이 내용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천추 속에 무엇이 있어? 좀 깊이 들어갔지만, 해부학 때 안 배웠어? 천수가 들어있죠. 척수의 일종이야. 여기에 요 신경세포체가 있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척수지. 그냥 고등이 수준에서 그냥 척수. 척수 말단. 자, 그 다음. 얘가 위다. 위가 있다. 그럼 이 교감신경세포체 어디 있어? 척수. 부교감신경세포체 어디 있어? 연수. 자, 그 다음에 여기 피부혈관이다. 아까 피부혈관, 교감신경에서 혈관 수축이 의하냐? 추울 때 생각해봐. 추울 때 혈액이 피부 쪽으로 많이 가야 돼? 적게 가야 돼? 적게. 그럼 수축이 의하냐? 그럼 이때 수축하라는 신호를 척수에서. 그지? 물론 위에 시상하부가 관여를 하는데, 자, 그럼 이때 여기 지금 피부혈관이에요. 그럼 이 녀석 어디 있어? 없어. 여기가 혈관일 때는 얘가 없어. 무슨 말이야? 혈관으로 직접 부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야. 뭐 알겠지? 부교감신경이 혈관으로 아예 연결이 안 돼 있어. 그럼 피부혈관, 교감신경에서 수축했다가 원래대로 되돌아갈 때는 우리가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더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 악셀을 밟는 방법이고, 그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브레이크를 밟는다 할지, 아니면 악셀 떼는다 할지.
그럼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서 기량작용을 할 때는 여기 부교감신경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여기 피부혈관에 대해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그럼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악셀 띄면 된다는 얘기지. 즉 교감신경에 피부혈관 교감신경에서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는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으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혈관, 그리고 간, 그리고 부신, 수질.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혈관, 간, 부신, 수질에는 교감신경만 연결되어 있다. 혈관, 간, 부신, 수질에는 교감신경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부신, 수질에서 이 녀석이 형성되죠. 부신, 수질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갔어요. 매우 깊이. 자, 그래서 자, 55쪽에 표 쭉 얘기했는데 아까 혈압 얘기 안 했지만 교감신, 흥분하고 긴장하고 그러면 혈압 높아지죠. 다 아는 얘기니까. 자, 넘길게요. 56페이지 그림도 확인하시고, 자, 56쪽에 1번. 그림 A와 B는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자, 뒤끝 긴 녀석이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이니까 A와 B 중에서 누가 뒤끝이 길어? B. 그러니까 B가 교감신경이고 A가 부교감신경이죠? 자, 그래서 옳은 걸 고릅니다. 1번. A와 B는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건 고딩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심성 신경이 운동신경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원심성 신경에 해당되는 것은 운동신경과 그리고 자율신경이 있지. 그러나 고딩 수준에서 그걸 구별하지 않는다 그랬어. 하지만 대학 수준으로 시험이 나오면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고딩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구별 안 하고 운동신경. 여기서 실은 운동신경이라기보다는 원심성 신경이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물론 이걸 원심성 신경으로 알고 있어서 1번 틀리네라고 넘어갔다면 끝까지 문제를 읽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되게 수능처럼 수능은 여러 사람이 출제하고 여러 교수들이 출제하고 또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서 문제 확인하고 이상했는 걸 거르고 다시 고치고 이런 복잡한 아주 긴 여정이지만 대개 공무원 시험은 출제가 간단합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마 1명 정도.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따라서 끝까지 읽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그래서 2번 봅시다. A가 교감이 아니라 부교감. 틀렸고. 3번. A와 B는 자율신경인데 대뇌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으니까 자율신경이라고 하죠. 받는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4번. A와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모두 아세틸콜린. 뒤끝 낀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 됐죠? 틀렸죠. 그래서 1번 그 운동신경을 원심성 신경으로 이해하고 맞는 것으로 해야 되죠. 됐죠? 57쪽에 2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사람 눈의 동공 크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A와 B를 그럼 일단 그림 보면서 실제 시험에서는 가끔 보면 눈으로 풀이는 사람도 있는데 써가면서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왼쪽이 반응기니까 그죠? 물론 그 중추신경계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 그 중추신경계가 한 종류가 아니죠. 왜냐하면 동공반사는 중뇌인데 그럼 중뇌에서 부감신경의 신경세포체가 나오고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나오죠. 그냥 두루뭉실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쨌건 뒤끝 긴 것은 A야 B야? B. 그러니까 B가 교감신경, A가 부교감신경. 그래서 1번 A는 부교감신경이니까 중추신경이 아니라 말초신경이죠. 자, 오른쪽은 자, 문제 읽어볼게요. 위에 나는 A와 B 중 한 신경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할 때 시간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시간 지남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면 빛이 세질 때 약해질 때야. 빛이 약해질 때죠. 자, 그런데 그러면 동공이 커지니까 교감신경이 관이해, 부교감신경이 관이해. 아까 교감신경이 동공을 크게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이거 교감신경. 시간이 지나면 동공이 커지니까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어쨌건 동공 크기 조절의 중추는 대뇌가 아니라 중뇌. 2번 틀렸고 3번. 비의 신경절 이후 축삭도기의 말단에서 교감신경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 틀렸고 4번. 나는 비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할 때 즉 그 말은 나는 동공이 커지는 상황이니까 그럼 동공 크게 하는 것은 부교감이냐 교감이냐 이런 말이야. 교감이죠? 그러니까 비에서죠. 그래서 4번이 답.